한국 전쟁에서 죽음을 감수하고 전략적 임무를 완수했던 소년 병사. 그런데 영웅 대신 간첩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고문을 견뎌내고 풀려났지만 그의 삶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또 다른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권력과 부패에 맞서 홀로 싸우며 미친 사냥개라 불렸던 사나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전 국민을 울렸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 옛사진 한 장을 바라보는 노인이 있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손, 희미해진 시력. 세월의 무게가 온몸에 새겨진 83세 람보 할아버지입니다. 마을에서는 그저 조용한 노인으로만 알려져 있죠. 동네 슈퍼 앞에서 가끔 담배 한 갭이 피우며 옛날 이야기를 중얼거린다고 해서 아이들은 그를 중얼중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구멍난 운동화에 낡은 지팡이를 짚고 걷는 이 노인이 한때 나라를 구한 사나이였다는 사실을요. 할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옆집 소녀의 인사에 람보 할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말수가 적은 그는 대화보다 침묵을 택합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깊은 바다가 출렁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람보 할아버지는 낡은 서랍을 열어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군복과 훈장이 놓여 있죠. 손끝으로 훈장을 쓸어보며 그는 오랜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늘따라 비가 많이 오는구먼.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람보 할아버지의 눈앞에는 75년 전 그날의 풍경이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전쟁터, 그리고 16살의 자신이 보입니다.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가장 치열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지. 1950년 여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6살 소년 람보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포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폭격기가 지나가고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엄마,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엔 이미 폐허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아버지의 모자와 엄마의 신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소년의 세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는 결심합니다. 도망치는 대신 싸우겠다고. 책가방 대신 총을 들고 교복 대신 군복을 입고 그는 두려움을 삼킨 채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어도 좋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전장의 소년병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그는 누구보다 빨랐고 영리했죠. 적의 눈을 피해 정보를 전달하고 위험한 정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략적으로 중요한 철교를 파괴해야 하는 위험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폭약 전문가가 없던 부대는 자원자를 찾았고 람보가 손을 들었죠. 내가 가겠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강위 16살 소녀는 온몸에 폭약을 감고 철교로 뛰어들었습니다. 적군의 사격 속에서도 그는 폭약을 설치했지만 점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 그는 몸에 두른 폭약을 끌어안고 수동으로 터뜨리기로 결심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채 눈을 꼭 감고 스위치를 당겼습니다. 죽어도 좋다.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놀랍게도 람보는 살아남았습니다. 폭발 직전 강으로 뛰어들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영광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왔지? 혹시 적군의 스파이 아닐까? 누군가 던진 의혹의 씨앗은 빠르게 퍼졌고 람보는
생존한 간첩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영웅이 되어야 할 그는 오히려 군사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내가 적에게 정보를 넘겼다는 증언이 있다. 동료를 팔아넘긴 배신자. 철창 안에서 람보는 매일 고문을 당했습니다. 전기 고문, 물 고문, 때론 며칠씩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증언할 내용이 없었으니까요. 난 간첩이 아니다. 내 나라를 배신한 적 없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는 버텼습니다. 고문관들이 지칠 때까지요. 그리고 마침내 다른 병사의 증언으로 그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철교 폭파 작전에 참여했던 전우가 진실을 밝힌 것이죠. 람보는 영웅입니다. 그 애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날 이후 람보의 웃음은 어딘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깊은 눈동자 속에는 더 이상 소년의 순수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엔 세상을 향한 깊은 불신과 아픔이 자리 잡았죠. 이게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돌아온 답이군. 그렇게 전쟁은 계속되었고 람보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동료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전쟁이 끝나고 람보는 또 다른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경찰로서 범죄와 싸워보겠습니다. 총알보다 더 교활한 것들과 싸우고 싶습니다. 25살 그는 경찰 시험에 합격해 파출소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전쟁에서 단련된 그의 몸과 마음은 경찰 업무에도 빠르게 적응했죠. 그러나 람보의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왜 범인이 뻔한데 수사를 못하는 거죠? 증거가 부족해서. 그럼 내가 직접 찾아오겠습니다. 그는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위험한 범죄 소굴을 홀로 파헤치고 한밤중 마약 밀매 현장을 직접 덮쳤죠. 동료들은 그를 미친 사냥개라 불렀습니다. 저 녀석 또 혼자 뛰쳐나갔어. 진짜 미친 사냥개야. 람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결과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그의 정과는 쌓여갔고 검거율은 경찰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를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자네처럼 혼자 뛰는 경찰은 위험해. 조직의 규율을 따라야 해. 어느 날 람보는 대형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착취 사건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권력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상부에서는 수사 중단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이다. 알겠나, 람보?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속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그는 홀로 수사를 이어갔죠. 결국 권력자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람보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경찰 내에서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으니까요. 35살 람보는 경찰청 내에서 가장 유명한 형사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불편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타협하지 않는 성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웠죠. 람보, 이번에 승진 기회가 있네. 자네가 찾던 그런 자리야. 상관이 건넨 승진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수사과장으로 올라가면 더 많은 사건을 지휘할 수 있고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최근 조사하고 있는 정치인 비리 건은 조용히 넘어가 주게.
위에서도 신경 쓰는 사안이라서 말이야. 람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죠.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명령보다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승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쳤고 결국 비리 정치인들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죠. 람보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협하지 않는 사나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명성만큼 그의 외로움도 깊어졌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은 외로운 법이니까요.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건 아내 미선이었습니다. 간호사였던 미선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온 람보를 처음 만났죠. 싸늘한 눈빛 속에서도 순수한 영혼을 발견한 미선은 람보에게 다가갔고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싸우는 이유를 알아요. 그 고집도 사랑해요. 미선은 람보의 삶에 단 하나뿐인 빛이었습니다. 그녀만은 람보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고 그의 곁을 지켜주었죠.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선에게 찾아온 병만은 람보가 싸워온 그 어떤 적보다도 강했으니까요. 당신 없인 살 수 없어요. 병상에 누운 미선의 손을 잡고 람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찾아온 아내의 암 선고는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과 싸울 수 있었고 권력자들과 맞설 수 있었지만 병마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널 지킬게. 람보는 미선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병원, 최신 치료법,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요. 그러나 병은 점점 깊어갔고 미선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습니다. 병상에서 보낸 1년 람보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내의 병상 앞에서 간절히 빌었죠. 제발 그녀만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차가운 겨울날 미선은 람보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람보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 없는 세상에서도 살아줘요. 당신이 지켜온 모든 것처럼 당신의 삶도 지켜요. 미선이 떠난 후 람보의 세계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빈집, 차가운 이불, 남겨진 사진들. 모든 것이 그를 옥죄었죠. 그는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는데 왜 살아야 하지? 술에 취해 밤을 보내고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미친 사냥개로 불리던 사나이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와도 싸울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병마와 싸우며 남긴 마지막 글들이었죠. 오늘도 람보는 눈물을 참으며 내 손을 잡았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그가 없었다면 이 고통도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는 거야. 그 순간 람보는 깨달았습니다. 미선이 원한 건 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는 다시 경찰 배지를 들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람보는 어느덧 예순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오랜 경찰 생활 끝에 그는 마침내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람보, 자네의 공로를 기리는 특별 포상식을 열려고 하네. 대통령 훈장도 받게 될 거야. 상관의 말에 람보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에게 훈장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건 벽에 걸린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정의와 약속들이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조용히 떠나고 싶습니다. 람보는 화려한 환송식 대신 조용한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서랍 속에 숨겨둔 오래된 훈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쟁 중 철교를 폭파한 공로로 받은 것이지만 그는 한 번도 남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죠. 손때 묻은 훈장을 쓸어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살아남은 자의 몫이지. 퇴직 후 람보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마을에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죠. 그는 작은 집을 얻어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대단한 경력을 가진 전직 경찰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한 노인으로만 여겼죠. 람보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명성보다 그는 평온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겼으니까요. 가끔 그는 미선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보고 있니, 미선아? 난 여전히 잘 살고 있어. 83 람보 할아버지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죠. 할아버지, 그 배지는 뭐예요?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동네 아이가 람보의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찰 배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람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경찰이었단다. 우와, 진짜요? 그럼 할아버지는 도둑도 잡아봤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람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가 잡은 건 단순한 도둑만이 아니었지만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몇 명 잡아봤지. 멋있다. 그럼 할아버지는 옛날에 뭐 하셨어요? 경찰 말고도요. 람보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전쟁터와 병원, 체포 현장과 미선의 미소가 교차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냥 지켜야 할 걸 지켰지. 그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아이는 알지 못했지만 람보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함을 느꼈는지 경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오후 람보 할아버지는 집 앞 벤치에 앉아 흐린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미선아, 곧 만나겠구나. 그는 아주 작게 누구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살았다. 후회는 없어. 그날 밤 람보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오래된 훈장과 미선의 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내 길을 걸었을 뿐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람보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국 각지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구해준 어린 소녀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 눈물을 흘렸고 그가 정의를 위해 싸웠던 사건의 피해자들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편에는 훈장을 달고 온 군인들과 경찰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영웅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서요. 카메라는 멀어집니다. 작아지는 람보 할아버지의 묘비와 함께 잊힌 전설은 조용히 역사 속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용기와 정의 그리고
사랑의 씨앗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